지난주에 딱 지난주 요날 일주일 전에 그 순정 퀵시프트가 고장이 났어요. 업시프트는 되는데 다운시프트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가지 오류인가 싶어서 리셋을 해봐야 되나 뭐 이것저것 생각을 했는데 증상들이나 상황 찾아보니까 이제 확실히 고장이 맞아서 지난주에 주말에 맡기고 수리를 했습니다. 하루 만에. 정확히 말하면 이제 교환을 했죠. 수리는 안 돼서. 얘가 유로 4 모델인데 제가 요거를 가지고 있은 지 한 5년 반, 5년이 넘었어요. 중간에 이제 육아 문제로 바이크를 아예 못한 기간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유지 관리는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5년 넘게 가지고 있으면서 주기적으로 오일류 교환해주고 타이어 공기압 체크하고 체인 장력 조절하고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정비 이외에 딱히 돈 들어갈 부분이 없었거든요. 물론 마일리지가 이제 굉장히 적긴 하지만, 그러니까 소모품 자체를 교환할 일이 많이 없었지만 고장이라고 할 만한 것도 보증기간 내로는 아예 없었고, 보증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뭐 고장이 난 적은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고장이 난 거죠. 근데 이 아구스타 유로 4 퀵시프트는 원래 좀 고질병이 있는 녀석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물이랑 습기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세차를 할 때도 예전 제 세차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비닐로 싸놓고 살살살살 세차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습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게 이제 침투를 해가지고 고장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센서가 망가져요. 기계적인 장치라기보다는 그 센서랑 통신을 해가지고 이제 ECU에 신호를 주고 변속 타이밍 맞추고 레브 매칭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센서 자체가 이제 나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ECU의 그 신호를 계속 잘못 주게 돼요. 그래서 이 오른쪽 아래 오렌지색으로 그 변속 인디케이터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고RPM으로 가면 지금쯤은 변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성능 자동차에도 있는 기능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이 깜빡깜빡 거리는데 이제 퀵시프트에 달린 센서가 망가지다 보니까 그게 ECU랑 통신을 할 때 변속 타이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인디케이터 점등을 시킨다든지 뭐 다운시프트를 못 쓰게 된다든지 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환을 했는데, 그 유로 5 버전에서는 이제 그런 고질병, 물과 습기에 약한 고질병들이 완전히 개선이 돼서 아예 새 제품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유로 3가 EAS 1.0, 유로 4가 EAS 2.0, 유로 5가 EAS 3.0 요렇게 가는데, 이제 EAS가 Electronically Assisted Shift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도움을 받는 변속기 뭐 이런 약자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EAS 3.0을 유로 4에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호환이 되고, 그 이제 진단기 물려가지고 3.0을 장착했다는 그 신호만 주면, 그러니까 요 제품이 요 제품으로 바뀌었다 이런 신호만 주면 완벽하게 호환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로 4 버전 퀵시프트를 쓰다가 유로 5로 변경을 해서 한 두세 번 이렇게 타보니까 느낌이 좀 달라요. 그 형태도 좀 달라졌고, 외부에서 보는 느낌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업시프트가 엄청나게 부드러워졌어요. 보통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구스타 퀵시프트의 그 거친 느낌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이렇게 쫙 하다가 빵 쳐주고 하는 그 뭐랄까 기어 변속을 수동으로 거칠게 하는 느낌. 예, 근데 유로 5로 넘어와서 그 퀵시프트의 업시프트 부분은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쭉 해서 쭉 해서 그래서 변속이 거의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워졌고, 그 느낌이 이제 업시프트의 경우에는 트라이언프 쪽이랑 되게 비슷해졌어요. 느낌이 트라이언프 시프트도 되게 부드러워서 인상 깊었고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EAS 3.0에서 난다. 근데 그나마 또 괜찮은 거는 다운시프트 칠 때 이 거칠게 탁 체결되면서 레브 매칭하는 그 느낌이랑 소리가 아구스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 느낌을 진짜 제가 사랑하는데, 그 느낌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뭐 아무래도 아구스타 쪽에서도 이런 제품들을 개발할 때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고 뭐를 개선하고 뭐를 살리고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남겨둔 것 같다. 예. 그리고 그 아까 유지보스에 이제 뭐 소모품 교환 말고는 돈 들어갈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번에 이제 교환하면서 처음으로 소모품 이외에 그 부품 고장으로 인해서 금액을 지불하게 됐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뭐 차도 좋아하고 바이크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바이크 생산을 멈췄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바이크 생산하지 않으니까. 근데 수입산 바이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느꼈을 때 그 국산차와 수입차의 유지관리 비용을 좀 비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수입차 중에서도 이제 고성능 자동차 하이퍼카로 가면 또 유지보수 비용이 아예 또 천문학적으로 달라지고, 그 정도 그런 상황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중국산 바이크는 정말 싼 수준이고요. 정말 그러니까 차랑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절대적인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국산 차의 어떤 그 가격과 수입차의 가격을 퍼센테지로 비교를 해봐도 유지보수 비용의 퍼센테지, 중국산은 그냥 굉장히 싼 수준이고 국산차랑 비교를 해도 말도 안 될 정도로, 일본 바이크들이 약간 유지보수 비용의 기준을 국산차 정도로 잡으시면, 특히나 이제 많이 팔리는 혼다 같은 경우 그 금액이 좀 느낌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두카티나 이렇게 아구스타나 또 BMW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부품 가액 자체가 기준이 되는 부품 가액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뭐 본사에서 돈을 더 많이 남겨 먹는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부품이 그냥 아예 표시된 금액 자체가 달라서 그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공임도 제가 느끼기에 조금 더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반적인 공임 비용은 아마 퍼센테지로 똑같을 텐데, 그러니까 제 말은 작업을 하는 그 난이도와 시간이 조금 더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아구스타 같은 경우도 보면 정비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게, 그러니까 뭐 컴팩트하고 가볍게 만들려고 좀 유지 관리 면에 있어서는 되게 불합리하게 설계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비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드니까 돈이 올라간다. 그래서 퀵시프트만 단적으로 예를 들면 혼다에서 퀵시프트를 새거를 사가지고 장착을 하는 비용이랑 아구스타 퀵시프트를 장착하는 비용이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3배. 근데 막 3배 하면 어마어마하게 막 비싸가지고 손발이 벌벌 떨리느냐,
라고 하면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제 자동차랑 비교를 하는데, 차랑 비교하면은 금액 자체가 그래도 절대적으로 많이 싼 수준이어서 충분히 좀 지불하고 고칠만 하다. 다만 이제 차 같은 경우도 수입차랑 비교를 한 거지, 국산차 현대 기아차랑 비교를 하는 유지 비용으로 봤을 때는 오토바이 치고도 조금 비싸게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아구스타나 두카티, BMW 이런 바이크들을 제 20대를 생각해봐도 20대에 소유를 하고 유지 관리를 하기에는 조금 버겁다. 예. 진짜 금수저가 아닌 이상 좀 버거우실 거예요. 근데 뭐 나이가 좀 있고 돈벌이도 있고 어느 정도 생활에 안정된 상황에서 뭐 바이크를 유지 보수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자동차랑 비교하면 그 가격 차이가 2배, 3배 날지라도 충분히 지불할 만한 금액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구스타가 원래 이제 서울에는 용산에 그 대리점이랑 수리센터가 있었어요. 조그만하게 있었는데 이제 아구스타도 영업을 잘하고 좀 확장이 돼서 그 수리센터랑 영업소를 하남으로 이전을 했었고요. 그게 한 2년 전쯤인 것 같은데, 하남에 건물 1층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에 수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거기 몇 번 가서 엔진오일 갈고 점검받고 했지만 그 동네가 이제 그 공동주택 용지 및 근생 용지로 택지 개발된 그 위치인데, 거기에 이제 가장 외곽 쪽 켜에 있는 건물이어서 근린생활 건물, 예, 단독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로 들어갔는데, 또 그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원이 진짜 어지간히 많이 들어왔나 봐요. 근데 바이크를 수리하는데 시끄러운 건 아니지만 이제 입고하고 출고할 때 좀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출고하실 때는 좀 더 외곽으로 하천변으로 나가서 시동 걸어보고 막 그렇게 하신다고 듣긴 했는데, 그것마저도 좀 힘들게 돼서 정비센터를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하남센터 또 철수를 한 걸로 압니다. 아마 거기서 수리가 안 돼요. 지금 자리는 남아 있더라도.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 대표님이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저변을 확대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시작으로 한국으로 치면은 대전이 그래도 중심이잖아요, 지리적으로. 그래서 대전에다가 사옥을 하나 지으셨어요. 사옥이 굉장히 큽니다. 찾아보시면 대전의 미리빌딩이라고, 사옥이 제 기억에 한 7, 8층 되는 높이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구스타도 쓰고 뭐 베스파도 쓰고 또 안 쓰는 층은 임대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옥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정비센터가 들어가 있어서 대표님이 수시로, 요일이 정해진 건 아닌데 수시로 직접 차를 몰고 탁송을 하세요. 그러니까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오너들 차를 수거해가지고 대전으로 가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대전으로 가지고 가서 수리 다 끝내고 다시 갖다 주시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직접 센터 갈 일 없고 기다릴 필요 없고 그냥 대표님이 진짜 집까지 와가지고 바이크를 다 떠가세요. 물론 이제 탁송비 왕복 10만원 받고 하시는데, 진짜 싼 거죠. 탁송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비용도 내기 싫으신 분들은 그 용산에 어디 건물 있어요, 카페 건물. 거기 1층에 놔두면 거기선 직접 가지고 가시니까 탁송비도 안 받고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임시적으로 그렇게 대표님이 고생하시면서 바이크 떠다 날라가지고 수리해서 갖다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이거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조만간 서울에 다시 센터 열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센터 여신다니까 그때는 아마 다시 센터 가가지고 수리 받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구스타 뭐 이 이야기를 좀 거창하게 한 게, 그 아구스타 같은 브랜드를 이제 소유하기가 좀 겁나잖아요. 바이크 자체도 솔직히 좀 많이 비싸긴 하고요.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나 들까, 너무 번거롭진 않을까, 장고장이 너무 많진 않을까, 막 이런 걱정들이 진짜 너무 많으실 텐데, 제가 느끼기에 일제나 독일제에 비해서 잔 고장이라기보다는 자잘한 오류들이 확실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좀 번거롭고 귀찮은 사람이다, 나는 그런 거 신경 써서 싫다라고 하시면 좀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 안 드는 그런 센터랑 소통을 해가지고 조금 오류를 교정해야 될 일들이 가끔 있다, 종종 발생한다. 그리고 초기 구입 비용 이외에 유지보수 비용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제 바이크랑 비교하면 비싼 건 맞다. 예, 확실히 비싸다. 하지만 차를 좀 타보시고 차 튜닝도 좀 해보시고, 요런 그 라이드 라이프를 즐겨보신 분들, 그런 분들은 뭐 전혀 겁먹으실 필요 없다. 부품 수급도 그 고질병들이 있는 부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주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국내에 재고를 마련을 해 둔 상태고, 다만 이제 좀 크게 나가는, 잘 안 부서지는 뭐 그런 것들을 사고로 인해서 망가지게 됐다든지 이러면 아무래도 이태리 쪽에서 부품을 생산하고 가지고 와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요거 좀 갑자기 생각나서 여담인데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피렐리 에디션이라고 하는 그 스페셜 에디션 버전을 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피렐리 에디션이 그 데칼 색깔도 다르고 무광에다가 그 머플러도 유일하게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머플러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 아구스타 품질 이슈 중에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이 도색 품질 문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품질이 괜찮아요. 근데 굉장히 막 뜨겁고 막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을 해둔다든지 하면은 이제 좀 도색 갈라진 문제가 있거든요. 있었어요. 그 해외 포럼에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검정색 머플러가 이제 무광으로 분체 도장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열이 워낙 많이 발생을 하니까, 머플러에도 열이 워낙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뭐 비를 맞는다든지 아니면 뭐 물이 튄다든지 하면 순간적으로 식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급격한 온도 차이에 의한 도색 갈라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정말 미세하게 갈라지는데요. 그 멀리서 보면 아예 안 보이고, 한 요정도 손바닥 한 뼘 20cm 내의 거리에 들어와 가지고 보면 이제 도색이 완전히 갈라져서 이제 속 색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도색의 전체적인 그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께 중에 일부가 그 한 반 두께가 터진다 그래야 되나, 그런 식으로 갈라지는데,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갈라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갈라지면은 이제 교환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도색이라 수리는 안 되니까. 그러면 외부 업체에 도장을 하지 않는 한 순정 제품 팁 부분을 1:1 교체를 하려고 할 텐데, 요 에디션
요 에디션으로 만들어진 머플러를 생산을 안 합니다. 예, 생산을 안 해요. 제가 그 새 제품을 사가지고 뭐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교환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냥 본사 자체에서 생산을 안 한대요. 그래서 이 머플러 팁으로 교환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대로 타고 있는데 이렇게 카메라로 봐도 잘 티가 안 날 거예요. 굉장히 미세하게 실금처럼 갈라져 있는데 웃긴 거는 이제 이 상태에서 더 벌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는 티가 안 나고. 근데 뭐 해결하려고 치면 같은 색깔 무광 도장으로 다른 업체에서 받아도 되고, 아니면은 배기 팁 같은 경우는 요거 세 개가 이제 하나로 묶여 있는데 유로 5랑 또 다 호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5로 교환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뭐 방법은 있어서 뭐 굉장히 큰 스트레스는 받지 않고 그냥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쉴 새 없이 떠들어가지고 무슨 이야기들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MB 아구스타 정말 재밌는 바이크고 진짜 만족스러운 바이크입니다. 아구스타 방에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모든 오너들이 동의하시진 않겠지만 아구스타를 기추하는 분은 있어도 아구스타를 팔고 다른 걸로 사는 기변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있긴 있으니까 제가 거의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진짜 한 대씩은 놔두고 다른 거를 기초해가지고 타고 다니시지, 이거를 포기하시는 분은 저는 잘 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드렉스터만 3대 타고 계신 분도 있고 유로 3, 4, 5로. 진짜 재밌습니다. 너무 많이 떠들었네.